여러분, 부항하면 시원하시죠? 그 시원함에만 만족하신다면 사실 회복의 절반을 놓치신 겁니다. 부항은 컵을 뗀 순간부터가 시작이에요. 즉, 48시간. 그 황금 시간이 효과의 길이를 결정합니다. 수백 건의 임상 실험에서 확인한 결과 부항을 제대로 한 환자는 몇 주간이 편안했지만 관리 없이 방치한 환자는 3일 만에 통증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황금 48시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효과가 2배 이상 커지는지 온열, 스트레칭, 영양, 수분 보충 및 단 4가지 핵심 루틴으로 정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환자들의 비포 애프터 사진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그전 시리즈 부항의 시리즈 1편과 2편에서 기억하시죠? 교통사고로 다리를 절고 못 걸으시던 환자분들, 그리고 항상 머리가 무겁고 두통으로 힘들었었던 분들, 또는 다리가 저려서 걷지 못했던 어르신분. 오늘은 그 흐름을 이어서 또 다른 환자들의 생생한 회복 과정을 공개하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부항은 단순한 시술이 아니라 진짜 회복의 열쇠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부항 후 관리, 여기서 판가름이 납니다. 부항은 그 자체만으로도 효과가 있지만 사실 진짜 판가름은 이후 관리에서 납니다. 첫째, 온열요법입니다. 부항으로 혈류가 열렸을 때 차갑게 식어버리면 효과의 절반이 날아갑니다. 따뜻한 찜질백, 반신욕, 뜸은 불씨를 키워 불꽃으로 나타내는 과정입니다. 새싹이 올라올 때 햇빛이 없으면 말라 죽듯이 혈류도 따뜻함을 먹고 자랍니다. 둘째, 스트레칭입니다. 부항이 막힌 도로를 뚫어줬다면 스트레칭은 그 길 위로 차를 달리게 하는 겁니다. 허리에 부항을 했다면 고양이 자세, 어깨에 부항을 했다면 벽 오르기 스트레칭을 한번 이어가 보세요. 셋째, 한약과 영양입니다. 동의보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혈은 행기 활혈해야 풀린다. 즉, 기를 움직이고 혈을 순환시켜야 혈이 풀린다는 뜻이죠. 당기나 환기 같은 보혈 보기 약재, 그리고 단백질, 철분, 오메가3는 회복의 연료가 됩니다. 넷째, 수분 보충입니다. 부항으로 노폐물이 대량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평소보다 물을 2배는 더 마셔야 청소가 제대로 됩니다. 예를 들어 주말마다 골프를 즐기던 50대 남성 환자가 있었습니다. 허리와 어깨 통증 때문에 늘 파스에 의존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부항을 하자 바로 시원하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날 바로 또 운동을 해버린 겁니다. 결국 3일 만에 통증이 재발했죠. 이 환자가 만약 온열과 스트레칭, 보혈, 한약을 같이 병행했더라면 효과는 훨씬 오래 갔을 겁니다. 부항만 하고 끝내면 통증은 잠시 잦아들 뿐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케이스별 맞춤 전략이 있는데요. 똑같이 하면 망합니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접근은 달라져야 하겠죠. 만일 급성 통증일 시에는 교통사고, 타박성이나 운동 후 근육 뭉침은 부항과 함께
24시간 냉찜질. 이후에는 온열을 이어가야 합니다. 침 치료까지 병행하면 회복 속도가 40% 이상 단축됩니다. 두 번째, 만성 통증 시 어깨 결림이나 허리 디스크, 섬유 근육통은 부항과 온열, 장기 부항에 온열과 장기 스트레칭을 붙이고 한약으로 기혈을 보충해줘야 근육 재생이 가능합니다. 관절 질환에는 무릎 관절염, 어깨 회전근개 손상은 관절 주변 부항이 압력을 줄여주고 여기에 물리치료나 RMT, 운동치료를 더하면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그리고 신경병증 통증 시에는 좌골신경통, 말초신경 압박은 부항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반드시 전침이나 재활치료가 함께 들어가야 합니다. 부항은 부종을 줄이고 혈류를 개선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번에는 IT 회사에서 하루 10시간씩 앉아있던 30대 여성입니다. 허리와 목이 늘 뻐근하고 찌릿찌릿했죠. 부항을 하자 혈류가 뻥 뚫린 듯하고 그날은 숙면까지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이후였습니다. 저녁마다 온찜질을 하고 10분씩 스트레칭을 해주며 하루 2리터씩 물을 꾸준히 마시고 실천했더니 불과 2주 만에 통증이 70% 이상이 줄었습니다. 부항은 열쇠일 뿐입니다. 생활 관리가 그 문을 열어주는 손잡이라는 것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죠. 치료 후 주의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부항 후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샤워나 수영은 최소 4시간, 6시간 뒤에 하세요. 피부 방어벽이 약해져서 감염 위험이 있습니다. 둘째, 피부 관리나 멍은 자연히 소실되지만 심하면 냉장고에 넣어둔 알로에 젤로 시원하게 냉찜질을 하면 매우 효과적입니다. 셋째, 시술 간격은 같은 부위는 3일 내지 5일의 텀을 두셔야 합니다. 넷째, 어지럼증 예방. 혈압이 갑자기 떨어질 수도 있으니 물과 간식을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부항을 어떻게 루틴에 넣어볼까요? 마지막으로 부항을 생활 속 루틴으로 녹여내는 방법입니다. 현대인이라면 주 1회 부항, 매일 스트레칭, 주 2, 3회 운동, 월 1회 보양식과 한약을 권장해 드립니다. 만성질환 환자라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루틴화해야 하며 혈류 개선과 신진대사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서양 의학적으로는 혈류 증가, 염증 감소, 통증 억제가 이미 확인되었고 한의학적으로는 행기활혈, 소통 경락이 원리에 해당됩니다. 즉, 기와 혈을 원활히 소통시켜 막힌 경락을 뚫어주는 것이죠. 부항은 열쇠입니다. 하지만 열쇠를 돌려놓고 문을 열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온열, 스트레칭, 영양, 한약, 생활 습관까지 이 5개 톱니바퀴가 서로 맞물릴 때 진짜 회복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부항이 시술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활 루틴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관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여러분의 생활 루틴을 응원하며 감사합니다. 안녕!